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여러분은 지금 명절에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성묘들 가시지 무슨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겠다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일명 표현하면은 상식이 형이 돌아왔다. 그때 인터뷰하고 가시고 나서요,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저런 사람이 민주당에 있었다니. 자,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새날 만에 명절날 하는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 두 번째 나오신 분 계십니다. 이상식 전 대구 부산경찰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번째 나오셨고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유튜브에 조회수도 엄청났고요. 반향이 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보수 쪽으로 가실 분인데 경력으로만 보면 경찰대 수석 입학했다고 하시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고 네. 개념. 개념. 개념을 아주 충만하게 갖고 계신 분이라 있어서 그 반향이요, 댓글도 막 무지하게 달렸죠. 예, 저도 격려 많이 받았습니다. 마이크 좀 가깝게 대주시고, 예. 마이크 좀 본인 입 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상식 후보님을 또 한 번 뵙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명절에 급작스럽게 좀 올라오세요 했을 때 좀 힘들어하시는데 올라오셨습니다 지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때 한번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던 거 한번 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상식 TV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있었는데 네. 뭐 활용 빈도가 없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뭐 컨텐츠가 조금씩 생기면서 네. 뭐 조금씩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식이 통하는 대구 이상식. 부모님 이름을 너무 잘 지어주셨다. 옛날에는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이제 오멍했는데 지금 제가 이런 일 하고 나니까 네. 제 이름이 괜찮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이상식 TV요. 지금 우리 방송하는 현재 구독자는 600명쯤 되는데 여러분들이 최소 1000명은 넘겨주시겠죠. 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약간 남자들의 로망 같은 건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이름하여 이제 이상식 후보님께서 이 부산 경찰청장에 취임하던 때 영상인데요. 야, 이거 멋있더라고요. 나는 남자들은 진짜 그런 거 한번 꼭 해보고 싶거든요. 저게 제가 봤을 때는 4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어요? 50대 초반? 만 50이었죠. 정확하게. 예. 어떻게 이 등장하실 때부터 보면은 이게 저 처음에 이렇게 차 내릴 때 있잖아요. 예. 원래 저런 거예요? 야, 취임할 때는 뭐 좀 아무래도 좀 자세가 나오게 노력하죠. 예. 근데 견장 뭐 차고 뭐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따가 뭐 이제 경찰 개혁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예.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의 어떤 그 수장으로서 또는 이제 전국 경찰청장 후보이기도 했던 분으로서 보면은 저래서 그런 게 되고 싶구나라는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좀 예. 멋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야, 해볼 거 다 해보셨구나 보니까. 다는 못 해보고요. 뭐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했죠. 국회의원만 안 해보신 거네. 근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 경찰에서 막 수장하시던 분이
예. 이 좁은 지하 골방에 오셔가지고 인터뷰하는 것도 참 정치의 또 다른 면이기도 해요. 예, 예. 가장 또 낮은 곳에서 네. 낮게 임해야지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식의 포스란 주제로 한번 잠깐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예.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월 29일 날 출판 기념회 하셨죠. 예. 출판 기념회 하면 대충 판세가 나온다면서요. 뭐 대충 뭐 예, 모이는 사람들의 그거에 따라서 뭐 자기들 뭐 새가 이렇다 이걸 네. 자랑하고 하죠. 몇천 명씩 왔다 이런 건데 지금 사실 우리는 좀 걱정스러운 게 예. 대구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근데 많이 왔습니까?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대구의 민주당으로서 이만한 성황을 이루기 어려웠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 정도? 예. 엄청나게 오셨구나. 그 사실은 이제 굉장히 대구에서 가장 큰 행사장을 빌렸거든요. 그 저희 그 참모 중에 저보다 한 살 어린 구의원 또 있고 또 사무장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형님 이렇게 큰 방 행사장 빌려가지고 걱정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형 살아온 인생을 한번 믿어봐라.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멋있다. 예. 이거 많이 왔다니까 다행이고요. 네. 책도 굉장히 내용이 좋았다고 반응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표지에도 제 사진을 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책에 미남이신데 넣으시는 게 더. 그보다는 오히려 뭐 자기 인생에서 책 한 권 가지는 거 제대로 된 책 한 권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출판사의 권유도 있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주제는 사실은 뭐 저의 일대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바치는 헌사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역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뭐 공감을 했다. 뭐 또 우셨다는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 계셨고 그죠. 우리 또 고향 사람들은 우리 경주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 경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많이 공감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 보면은요 아버님 이야기에 울컥하시고 아드님 이야기에 울컥하시고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 남다르신가 봐요. 모든 사람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시도 한 10편 정도 삽입을 해가지고 예, 뭐 딱딱한 정치 뭐 자서전 같은 이런 느낌도 좀 지었고 그래서 뭐 책도 잘 팔립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런 책을 앞으로 한 4권은 더 쓰셔야 될 거예요. 예. 현역으로서. 한 권 쓰기도 힘든데 현역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4년에 예. 한 번씩은 쓰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대구가 우리가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런 식의 보도를 내고 있거든요. 수도권은 민주당이 굉장히 압승할 것 같고 PK는 좀 서로 비등비등 뭐 할 것 같다는 이야기 하는데 아직 TK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어때요? 전반적으로 솔직히 한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TK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추세를 말씀드리면은 왜 작년에 7, 8월 달에 그 대일 뭐 전쟁 경제 전쟁 프레임이 이제 그 걸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적 있었죠. 예, 40% 저도 기억나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조국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반토막 이상으로 이제 그 지지율이 내려갔죠. 17%, 18% 이렇게 내려갔다가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한 30%로 다시 또 회복을 했는데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검찰 뭐 인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구 분들이 또 그런 걸 보면 또 엄청나게 또 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또 제 느낌에는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다시금 조금 내려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이게 앞으로 기간은 어떻게든지 유동적일 수 있고요. 여론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데 문제는 총선이라고 하는 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상식 후보는 믿습니다. 제 개인에 대한 평가는 사실 뭐 제가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제 개인에 대한 평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명함을 드리면 이러거든요. 이 사람은 자네는 그래 경력도 좋고 생기기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하필 당이 그거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에 대해서는 뭐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김부겸 후보는 당선이 왜 됩니까? 그러니까 숨어 있는 샤이 이상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그쪽 분들은 당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항상 그 TK 쪽에는 구미 모델을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 구미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민주당 시장에 나올 정도의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날 연휴에 우리 그 후보님 방송을 보시고요. 혹시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인이 사신다거나 또는 뭐 고향 내려가실 분들은 내려가셔서 입소문이 중요하거든요.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잘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급하게 올라오셔가지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명절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짧게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수성을 예. 수성을이 지금 그 서울로 말하면 강남 정도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거기 최대 현안이 뭐예요? 저도 살짝 검색해 보니까 나오긴 하던데. 예. 지금 뭐 수성구뿐만 아니고 대구 전체에는 특별한 뭐 중앙 정치의 소재 말고 지역의 현안으로는 단연 이제 그 경신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 뭐 한 해 수능 만점자가 4명씩 나온 학교. 이게 또 마침 제 모교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 학교가 지금 어디 위치했냐면은 범어동이라고 범어동. 수성 갑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거를 제 지역구인 수성을 지역의 지산동으로 옮긴다. 그 제가 이제 터뜨렸거든요, 공약을.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의 정가에서는 뭐 단연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옮겨지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뭐 국가 전체적으로 광역 단체 이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지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최근 10수년 동안 수성 갑 지역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상대적으로 같은 수성구이면서도 수성을 지역은 발전을 못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그 지역에 명문고등학교가 없다. 예, 그런 이유고 또 마침 경신고등학교가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어요. 저희들이 있을 때도 막 화장실 가기 위해서 계단을 수백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축구 골대 2개에 골키퍼 6명 예,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 하고 한 그 아주 비좁고 열악한 환경인데 뭐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터뜨리고 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것은 이제 수성 갑 지역의 자한당 후보들입니다. 거기 3명이 있는데 3명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제 이게 이슈화가 되니까 자기도 이제 프리라이드를 좀 하려고 이제 반박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하면 저는 뭐 더 좋은 거죠. 좋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대구에 유력 일간지가 한 2군데 있는데 거기 2군데서 크게 보도가 3일 연속으로 되는 바람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인지도 올라가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최대의 화두입니다. 이슈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뭐 찬반이 막 가면서 또 인지도 올라가고 그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예요. 예, 아마 설날에도 아마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도권에 나오시는 후보 10분만큼이나 저는 가치가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구에 김부겸, 홍일학 이 2분 외에도 훨씬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저번에 그 1회 인터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제 예. 최장수 총리 마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당으로 복귀하셨는데 그 전에 그 총리 민정실장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무리하게 이름을 짓습니다만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상식 후보는 이낙연 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은? 뭐 제 의사하고 관계없이 이낙연 계. 예, 뭐 이낙연 사단, 이낙연 키즈 뭐 이런 말로 저번에 중앙 일간지에서 한 2번 정도 보도되는 바람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 되시는 분들은 또 자기 계보가 좀 있고 그러는 건데 예. 기본은 친문에다가 네, 그건 당연하고요. 방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낙연 총리는 대구에서도 인기 많다 그러면서. 예, 그 참 재미있는 것이 이제 대구의 이제 정서를 조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적폐청산 이런 걸 강력하게 추진하고 하니까 좀 아버지 같은 느낌, 엄하고 그래서 좀 두렵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낙연 총리는 참 희한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이낙연 총리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제가 이제 민정실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별로 없으세요. 가장 호감이 있는 민주당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어저께는 한 분이 매일경제인가 어디에서 한번 제 기자분이 한번 저한테 취재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확실하지 않지만 이낙연 총리께서도 태도 보수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태도 보수요? 태도 보수. 태도 보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이념이나 사상은 뭐 진보고 이렇더라도 그냥 태도가 그 보수층의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 뭐 젠틀하고 이낙연 총리가 젠틀하시고 또 허대도 크시고 아주 목소리도 좋으시고 이렇게 아주 인자하시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 경남 보수층에서는 그런 모습이 어필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아주 좋게 새겨져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번 총선에서 한번 이낙연 마케팅을 조금 할까 이렇게 어차피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이제 자연인 되셨으니까 대구도 많이 내려오시겠죠 뭐. 이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분이 뭐 어느 특정 지역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뭐 제 이건 개인 순전히 바람입니다. 뭐 비례대표나 이런 걸 받으셔가지고 전국으로 뛰어다니면서 저 같은 사람도 좀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바람. 해주시겠죠. 뭐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이 TK 등에서 한 석 가져오면요 2석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근데 이낙연 총리랑 지금 같이 근무하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요. 언론에 한 번도 안 나간 따끈따끈한. 그런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는 좀 오래됐지만은 총리께서 저희들이 뭐 어디서 다른 데서는 뭐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라 가지고 또 저도 좀 관계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하는데요. 언젠가 우리 총리실 간부들이 총리를 모시고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총리께서 워낙 이제 국회 답변을 잘하시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명성을 얻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아마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기분이 좋고 하니까 총리께서 이제 본인의 무용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본인이 그때 대변인이셨다. 맞아요, 맞습니다. 대변인이셨다.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우리 당시 이낙연 대변인에게 취임사 작성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선수가 높은 조수,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을 붙여주시면서 그러나 주필은 이낙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노무현 당선자께서 보시고는 내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놓고 가시라 이렇게 하고 난 바람에 혹시 또 호출할까봐 또 전화 오실까봐 화장실에도 못 가시고 며칠을 전전긍긍하시고 했다. 그런데 막상 취임식 당일날에 그 총리 그대로입니다. 워딩 그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읽으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총리실 간부들이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계세요. 근데 저는 그때 또 갑자기 제가 또 그런 거 있으면 또 갑자기 한 번씩 이제 뭐 이렇게 끼어드는 그게 있습니다. 습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진시황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의 아버지가 생부가 여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불이의 고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불이라는 사람이 역사책 여시춘추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걸 써놓고 그게 오만자랍니다. 오만자를 써놓고 자신이 있은 나머지 방을 써붙였어요. 이 오만자에다가 한자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있으면 황금 천냥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도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고사를 총리한테 말씀드리면서 총리님 말씀 들으니까 그 고사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총리님 뭐 눈빛이 번쩍 하시던데 보니까. 그래서 진짜 누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좋은 의미는 아닌데 만기칠남.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이 강해가셔가지고 장관분들이 꼼짝도 못 하신다는 바로 그 이낙연 총리가 지금 당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지역 정서라면 총선에 도움이 꽤 되겠네요. 저희 그 총선에 우리 그 이낙연 총리는 아마 영남 지역에서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나는 또 그분이 또 출신이 또 호남이라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이제 많이 사라졌나 보네요. 그분 출신보다는 그분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자, 정치 하시는 분들, 출마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후원금, 선거 자금. 물론 이제 뭐 일정 부분 득표를 하면
보존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 보존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선되더라도 예. 실제로 선거 비용으로 안 쳐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후원회가 중요한데 후원회는 만드셨습니까? 후원회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고 그 후원 회장님은 윤덕홍 참여정부 때 그분이요? 부총리 하시고 예 하신 분. 우리 그 대구에서는 우리 진보 계층의 이제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 그분을 상징적으로 고사를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나는 뭐 그 후원회장 해봐야 자네한테 그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리님 그거는 부총리님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맡아주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보수층에서 한 분을 제가 상징적으로 한번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진보 계층의 상징적인 그런 등망 있는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또 윤덕홍 부총리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가지고 지금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청자 우리 여러분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분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덕망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마 대구대 총장 같은 것도 하셨을 거고. 대구대 총장을 하시고 교육부총리를 하시고 마침 제 수성을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러시구나. 예, 17대 총선에서 예, 출마를 하셨습니다. 윤덕훈 정총리가 지금 박지원 의원보다 한참 어리신데 박지원 의원은 지금 80 바라보십니다. 출마하신다. 예. 이거.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후원에 뭐 계좌라든지 이런 것 좀 보내주셨으면은 좀 도움이 됐을 텐데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예. 후원 계좌 또는 지금 이 방송 나가는데 예. 후원 계좌를 한번 이렇게 같이 넣어서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화면 밑에요. 화면 밑에 부분에 살짝 누르시면 방송 설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계좌번호 한번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대구에서 꼭 한번 당선시켜 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 상식이 형. 자, 근데 지금 우리 후보님은 사실 신세계 개척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김부겸은 김부겸이잖아요. 예. 바로 옆 지역구라고 해도 예. 또 그만한 인물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실 예정이지만 어쨌든 뭐 선거운동 할 때 외로움, 그러니까 어려움 뭐 이런 것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전에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 인지 지지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그렇죠. 아는 거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비율, 그 연관관계, 저는 그게 이제 정비례 관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많이 이제 저를 이제 지지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저를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새날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번에. 근데 진짜 조회수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정치인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명에 가까운. 맞습니다, 무명이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상식 이 후보님에 대해서 박수와 갈채가 쏟아졌던. 예, 전국적으로 제가 경제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그때는 또 후원회가 나오지도 않을 때인데 후원 계좌를 가르쳐 달라. 뭐 최근 어떻게 사느냐, 뭐 대구에 있는 지인들한테 자기가 연락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뭐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최근에 이제 또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제 자신을 좀 알린 측면도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신고등학교를 이전하는 이 이슈가 최근에 이제 대구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제 인지도는 뭐 지금 급상승 중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의 자유한국당 가장 유력한 후보가 정상환 후보예요? 정상환 후보는 갑 지역이고 수성 갑 지역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안 뺏기려고 그러는구나. 예, 거기서 안 뺏기려고 그러고. 네. 우리 을지역은 현역은 이제 주호영 지역구나. 예, 그렇습니다. 어쩐지 지금 언론상에 보면 특히 이제 이 대구 지역 신문 등 경북 신문, 뭐 매일 신문 등등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군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제2의 김부겸도 되겠지만 저는 이분이 당선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정상적인 이를테면 이제 선거 과정만 거친다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이 벽인데 예. 제가 항상 주장해 왔던 거를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대구 사람들도 자유한국당을 그닥 좋아하진 않는다. 다만
민주당을 찍지 못했던 그 지역적 습관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인물만 되면 찍어줄 수 있다. 더군다나 수성이면 더군다나 그럴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상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후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더라. 맞습니다. 알리는 네.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자신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의 과제다. 그리고 이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황교안 당대표가 내려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역 감정 자극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예산을 적게 내려보내고 있다 이런 식의. 그건 뭐 저도 반박하는 걸 페이스북에 한번 네. 올렸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네 시장부터가 잘 받아와서 지금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런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정치인도 문제지만 실제로 지금 지역 감정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물 되는 사람이 자기 지역 대표해가지고 가서 그래서 자기 지역 대표에서 사실 지금 솔직히 저는 이런 중요한 그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십 년 동안 자유한국당에게 맡겨봤지만 지역 경제에 가장 안 좋은 데가 대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제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캐치프레이즈로 30년 된 대구 노후 정치, 예, 이번에 갈아엎자, 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대구 정치를 지배했지만 그 결과는 30년 연속으로 1인당 GRGP 꼴찌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대구에서는 확장에는 한계가 있고 중도층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에는. 예,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어려우시긴 하겠어요. 어렵죠. 예. 뭐 당내 경쟁자 또 있으신가요? 당내 경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워. 예, 아무도 용기 있게 나서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왜 대구로 출마했을까 이런 고민은 안 하세요? 한 번씩 합니다. 내가 한 번씩 어떨 때는 내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은 저는 분명히 저는 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남들이 못한 일, 나름의 가치가 있는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스스로의 가치를 쫓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저는 뭐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식 후보가 대구에서 당선되는 날, 야,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매일매일 제가 바람 맞는 남자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나가서 출근 인사하고 햇빛에 걸리고 바람 맞고 이렇게 하지만 제 내부에는 내적인 자부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제가 광주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 감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떤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호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 광주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일종의 그 어둠 속의 빛 같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구 사람이나 광주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서로 어울려가지고 우리 친구하세 서로 이렇게 어깨에 싸질 무지고 나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런 감정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어떤 민주적 개념 충만한 사람이 선거에 나왔을 때 찍어주시면은 분명히 저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당 자체의 결이 다르다. 다릅니다. 예. 굉장히 다르다. 그 이야기를 또 광주에서 다른 당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국회의원분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스템이 굉장히 민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국민들이 가끔씩 법안 처리를 할 때 무슨 피해자의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비는 경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네. 그런 거 안 하는 당이다. 최소한.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막 그 권위주의에 차가지고 당선만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도 민주당에 들어오고 나서 이 수평적인 그리고 비권위주의가 없는 이 탈권위주의 조직 문화에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 있다가 우리 민주당으로 들어온 우리 지역구내 구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말씀도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계급 투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 감정 떠나서 나를 위한 정치인이 누가 있는 거 그 사람 찍어주는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한 정치, 우리 지역을 위한 정치.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 본인을 어필하실 시간인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만약에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이 만약에 된다. 이러면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실험은 제일 실험이요? 실험. 제가 실험 잘할 거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날렵해는 보이죠. 제가 굉장히 강불입니다. 등치도 크시고. 덩치 제가요 경찰대학 2학년 때 음. 그 청남 체진이라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천하장사를 했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지난 추석에 집에 가서 우승 트로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사진에 TBS에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들이 또 그 정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좀 믿는 눈치인데, 이제 뭐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실험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삿발을 잡아보면은 네. 이게 자기가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그렇죠. 알거든요. 어죠. 그래서 저는 이기든 지든 특히 질 경우에 힘이 세 보이면은 5초 안에 제가 먼저 선방을 들어갑니다. 성공을. 그렇게 해야지 이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술 씨름이시네. 완전히. 기술 실험이고 저는 무조건 선제 공격입니다. 음. 선제 공격. 아. 그래서 저는 말보다는 행동이 빠르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추진력이 있다. 저보고 이제 뭐 조금 모범생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교육으로 순화된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사실은 속으로는 건달기도 있거든요. 제가 남을 뭐 괴롭히는 건달이 아니고 경찰대 안 갔으면 저폭 뭐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죠. 예. 예, 우리 동기 한 명이 또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개념 충만해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금이환영했을 때 예.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야 국회 선진화법 없애면은 아, 근데 뭐 저는 그런 입법 과정 이런 데서 뭐 완력을 행사할 건 없지만 꼭 뭐 필요하다면은 뭐 그러니까요. 혹시 알겠습니까 세상. 예. 국회 선진화법 없애고 한 200석 만들어가지고 네. 막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예. 씨름을 잘하신다고. 예, 씨름을 제가 잘합니다. 또 다른 걸 엄청 잘하실 줄 알았더니 개 소박하시네요. 소박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덕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 네, 문물을 겸비했다는 것, 예. 그리고 냉철한 머리와 이제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같이 가졌다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 분들이 딱 좋아할 보수인데 힘도 세고 생각 바르고 스펙 좋고 인물 괜찮고 예. 목소리도 그래요. 건달 기질 있고. 그러니까요. 예. 자, 이야 안 뽑아줄 이유가 없는데 예. 이런 분들은 진짜로 민주당에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복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쪽에서 뛰는 후보도 없다면서요. 당내에서는 거의. 당내에서는 없습니다. 아직 예비 등록 후보자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야 진짜 귀하신 분인데 황교안이 박찬주 씨를 이야기할 때 귀한 분이라고 했던 바로 이런 분이신데 귀한 분.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좀 심각한 질문을 예,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예.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사실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일을 사실 해냈다고 맞습니다. 보는데 문제는 경찰 출신이시고 네. 이제 남아 있는 건 20대 국회 안에서 경찰 개혁하자 이거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또 검찰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뺏기는 게 싫어가지고 막 로비하고 하는 것처럼 경찰들도 그런 측면이 사실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소견이랄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경찰 개혁 필요합니다. 경찰 개혁이 이루어져야지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도 더 부각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제가 경찰 큰 조직을 운영해 보니까 여기에다가 수사권이 되면 정말로 막강한 조직이 되겠다는 이야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야인이 돼가지고 일반 법 집행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겪어보니까 저희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이게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다. 그렇죠. 공감받는 법 집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 뭐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이런 거는 뭐 엄격하게 단속해야 되지만은 뭐 초행길에 나서는 사람이나 가족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위반을 경미하게 하다가도 과감하게 훈방을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야인이 돼가지고 현직을 떠나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청담 내거리에서 사실 불법 유턴이죠. 아이고.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차도 없었고 제가 무슨 뭐 크게 뭐 교통 혼란을 초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 혼자 위반했어요. 예. 근데 수경이 딱 세우더니 단속을 당했단 말입니다. 예. 그 뒤에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여동생도 있고 제가 또 길이 또 바빴는데 그래 단속을 뭐 당하긴 당했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다 벌금도 내고 했지만
조금 그럴 때는 오히려 순경께서 경찰관이 경례를 딱 붙이고 선생님, 어머니 분명히 위반하신 거 맞죠? 예. 근데 앞으로는 조심하시고, 근데 보니까 뭐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이번에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훨씬 더 고마워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제가 이제 그 법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거꾸로 역지사지하는 입장에 오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 그 경찰 개혁의 그러니까요. 장애성이 부각된다. 해 보셔서 이제 예. 근데 자유한국당 결은요. 내가 누군지 알아로 시작할 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제가 옛날에 그 영국에서 경찰 영사를 하면서 야간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경찰학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왜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가? Why people obey the law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목이. 그게 이제 그건 뭐냐면은 답은 뭐냐면은 그 정당성 때문이다. 정당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합법 이꼬르 정당성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합법에다가 더해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때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경찰이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우리는 법대로 법을 집행한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예. 법 집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저도 사실은 경찰 개혁에 조금 목소리를 뭐 좀 정리해서 예. 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셔야만 이제 그 전문성이랄까 여기 예. 더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어쨌건 지금 뭐 국가수사본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치경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혹시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서 많이 다뤄서요. 네네. 경찰대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경찰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경찰대학을 뭐 두둔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 기득권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찰대학은 발전적인 해체를 이제 검토할 때가 왔다. 예. 이게 엘리트주의. 예. 전 세계적으로 물론 뭐 경찰대학하고 유사한 제도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전 세계 비교 경찰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경찰대학 같은 제도를 둔 나라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 뭐 간부호생이나 아니면 뭐 일반 순경 채용 이 제도가 더 경찰관의 채용 방식으로는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경찰대학은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자질이 너무 낮고 뭐 그런 시절에 경찰 자질 향상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기여한 바는 분명히 뭐 시민들도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제 수사권이 이제 조정되고 이제 우리 창경일의 최대의 수건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경찰대학도 이제 뭐 발전적인 해체 뭐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찬성하신다고 하시는 찬성합니다. 네. 저는 또 행정고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행정고시 이것도 보면 경찰 그러니까 고위공무원 뭐 공무원 충원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게 과거 제도 유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방향으로 대체하고 고시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정보경찰 대한 생각 있어요? 있죠. 정보경찰도 제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자세한 그 보고서를 하나 써놨는데 여기서 다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보경찰은 기능은 유지하되 왜냐하면은 정보국이라는 거대한 전국에 한 3,300명 되는 그런 뭐 경찰청의 국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정보기관화가 되는 겁니다. 경찰 내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정보기관은 자연히 권력층하고 유착되려는 친해지려는 그런 속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경찰은 좀 기능을 쪼개가지고 뭐 외사, 보안, 경비, 수사, 또 경무 이쪽에다가 관련되는 기능, 가령 범죄 정보는 수사국, 보안 정보는 보안국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다르거든요. 조직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정보기관의 색채는 완전히 빼면서 그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국가 전체를 위한 정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정보경찰도 조금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기득권, 경찰대학, 고시, 그다음에 정보국장을 했지만 정보경찰 여기에 대해서 다 자기의 자기가 나온 소속의 그거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두둔해서는 안 되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시민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오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욕을 한다면 그 욕의 의무를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경찰청장을
찍고 내려오셨어야 되는데 아까워 진짜. 아닙니다. 그 이철성 씨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오늘 처음 보신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경찰대 출신이 계속 경찰청장 하는 것이 정권한테 부담이 될 때는 일반 순경 출신의 이철성이 올라갈 때 유력 후보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또 다른 경찰청장분이 계시지만 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그 마지막 끝점 찍고 내려오는 게 좀 아쉬움 같은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 제가 만약에 경찰 총수까지 했으면 또 정치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팔자. 예. 팔자. 아이고. 예. 어쨌건 지금 경찰 개혁이 만약 20대 국회에서 마무리가 안 되어진다면은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경찰 개혁 특위위원장 정도 하셔야겠네요. 뭐 제가 당선되면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절 중간이라 시간 많이 내고 오신 상황이 아니라서 새날 출연하시려고요. 한 40분 시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새날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상식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는데 선거 유세나 등등 하실 때 이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예, 있죠. 예. 어떻게 제일 통하던가요? 대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특히 남자들이요. 그 보수적이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를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젊고 엘리트 같고 또 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좀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나이 한 살 많으면 무조건 형님이에요. 형님하고 또 러브샷을 합니다. 뭐 여성들의 경우는 하지 않지만 러브샷을 하고 그러면 경찰청장을 했는데 자기 보고 형님이라고 하고 러브샷을 같이 하자. 이러면은 제가 이제까지 그걸로 안 넘어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야. 네, 안 넘어갔고요. 소위 말하면 스킨십이 대단하네요. 스킨십, 예. 뭐 좀 친화력이 좋다고 지금 소문이 좀 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TK의 그 반민주당 또 반문재인 정서마저도 잘하면은 요걸 잘 이용을 하면은 또 저에 대한 또 플러스 요인이 생기게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화법이 있는데 새날 시청자분들은 좀 그걸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거부감조차도 활용하고 또 성화시킨다 하는 이런 생각. 저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가 했던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 유권자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기도 해요. 예, 그걸 좀 이해해 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의 연설 같은 거나 이렇게 유세 같은 거 보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좀. 예. 근데 그게 이해가 다 되니까요. 예. 그걸 이해해 주시면 제가 이제 당선돼 가지고 제가 뭐 그 힘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쓰면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대구 사람들의 자부심과 감성에 제가 그 프레카드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붙인 후보들 중에 한 명인데 돈 좀 드셨네. 예, 돈 많이 들었습니다. 연금도 못 받는데 돈 많이 들었죠.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은 뭐 2.8.3.1절을 기념해 가지고 어떻게 붙이냐 하면은 대구는 항일 투쟁과 민주화의 위대한 도시입니다. 그럼요. 그 대구가 위대한 도시였다. 한때 야도였다. 빛나는 정신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구정 인사로는 봄은 옵니다. 예, 봄은 옵니다. 어렵고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는 이런 문구를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시장 아주머니들이 또 그 문구를 그대로 이야기도 하고 할 때 정말 고맙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잘하신 거예요. 저기 투쟁, 항일 투쟁 같은 민족 정기가 살아있는 지역. 그렇습니다. 자부심 막 한껏 심어드리는데 예. 지금이야지 뭐 수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싹이 지금 트고 있는 과정이라서 다시 한번 그거 우리 후보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뭐 저는 이제 잦아 있는 대구 사람들이 피해 잦아 있는 뭐 항일 정신, 그다음 민주화 정신 이런 걸 이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후보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의 후보 10분의 가치가 있는 분이다.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 아닌데? 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는 분들 계속 연락해서, 전화 연락해서, 이상식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그 이야기, 선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선거 컨셉이랄까, 이게.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구, 부산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이 가는 위치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일반 무슨 형사였던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뛰고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우리 입으로 소문 한번 내고 싶고요. 그러니까 예. 계속 오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아, 거고. 예. 자, 마지막으로요. 명절인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러니까 당선 여부를 떠나가지고 예. 이걸로 끝내실 거 아니니까.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여튼,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에, 제가 삽니다. 제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 파란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격려와 맞아. 어.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화끈하시네. 자, 우리 이상식 후보님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하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녹화해서 보내드렸고요. 이상식 대구 수성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상식 TV도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후보님 잘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